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서울 아파트 매매 통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매매는 모두 8,9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9%에 불과한 수치였습니다. 지난해 2030 세대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노도강은 전년 대비 18.7% 수준에 그쳤고 강남 4구도 전년 대비 29.1%에 불과해 거래 절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잇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 1,284가구로 전월 대비 12.1% 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12% 늘었고 울산은 25.7%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달 지방 분양 시장에는 3만 6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가을 성수기를 맞아 뜨겁게 달아오를지 거래 절벽 속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지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 2,135가구에서 올해 56만 8,201가구로 34.8% 감소했습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와 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였습니다. 이에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강남 4구 역시 시장의 한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30억 원이 넘는 강남의 이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불과 한 달 사이에 계약이 취소된 사례만 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분양 시장도 썰렁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청약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과 좀 부동산에 또 재밌는 얘기를 또 오늘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서부터 부산에 계신 건물이 있으신 분이 지금도 세를 받고 있고 행복하지만 어딘가 좀 수도권에 또 기회가 있는 곳이 또 어딥니까? 아침서부터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린 분이 계시고요. 더불어 또 평택에 또 땅 부자분이 이걸 가지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현재 상태에서 내가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고민이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결국 내 상황에 맞춰서 시장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기보단 우리가 항상 긍정의 기운을 가지고서 오늘도 저와 함께 기운차게 부동산을 쉽게 서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밝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무슨 걱정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참 썰렁하고 좀 침체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선당 후곰이라고 일단 넣어놓고 당첨이 되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뭐 그렇게 청약 시장 정말 후끈 달아올랐었는데 부동산 시장 하락기라 그런지 청약 시장도 좀 썰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 숨겨진 전략들이 있지 않나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부동산 시장 하락기, 청약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부동산이 특히 이 주택에 있어서 하락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값이 빠지고 안 팔리니까. 근데 이 하락이 더 지속될 거냐, 좀 가다가 멈출 거냐, 또 오를 거냐, 요건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더 내려가든 유지든 앞으로 오르든지 간에 결국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대두가 되는 건 좀 내 집 마련에 대한 좀 전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게 청약인데, 이 청약이 작년 대비해서 뭐 작년에는 뭐 청약 당첨되려면 뭐 한 60점 정도 필요했는데 올해는 뭐 40점, 30점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불어서 청약을 그냥 기다리기보단 전문가님 그냥 매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 상황에 맞춰서 청약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고 매수를 또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좀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무리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오늘 간단한 좀 전략을 짜드리면서 불안감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 결론을 좀 방향을 좀 지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서울뿐만 아니라 9월에 분양 예정인데 청약이 뭐 1000가구 이상이다 그러면 막 대단지 막 마음에 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권을 보시게 되면 뭐 사천이나 구미나 대구나 천안, 아산 이런 쪽에 분양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너나 할 거 없이 막 다 했는데 이거를 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9월 이런 10월 청약적인 부분에서 관심들이 좀 많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1주택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무주택이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주택자분들은 처분 서약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8호제곱미터 초과될 수 있는 추천제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인트가 막 처분이 막 안 되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주택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현재 내가 보유한 물건에 있어서의 정확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문제는 현 상황에서 미래가 내가 보유한 게 밝은데 어설프게 했다간 더 어설퍼질 수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주택이 좀 불안해. 근데 내가 보유한 것도 좀 뭔가 애매해. 그래서 뭐 무주택으로 바꿔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무주택을 만들고서 뭘 당첨되고 싶었는데
가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완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렇게 중간에 끼시는 분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상태에서 내가 보유한 1주택자분들은 보유한 물건에 있어서의 정확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무주택자분들은 뭐 경남, 뭐 경북, 뭐 충청도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1000세대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동네에서도 메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뭐 천안 같은 경우도 탕정이나 뭐 GTX 호재가 있는 천안역이라든가 천안 아산 KTX라든가 요 역 주변에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을 하시고 판단을 하실 때 항상 사전에 좀 자문을 구하시고 조언을 구하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이 현재 반복하면서 좀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청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도구예요, 도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거주를 실현하실 겁니까? 아니면 투자를 실현하실 거니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문가님, 저는 거주랑 투자랑 5대 5예요. 요것도 저것도 아닌 게 있어요. 전문가님, 저는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에요. 전문가님, 저는 투자보다는 거주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1주택이냐, 무주택이냐에 따라 또 방향성은 이제 분명 다른데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1주택은 만드시고 나야 미래가 내가 덜 불안하면서 자산 관리에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향이 저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뭔가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주택이 있는 사람과 주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있으신 분은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여력이든. 근데 계속 무주택을 유지를 하시게 되면 마음이 허해져.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은 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도 하시지만 우선은 좀 거주 목적으로서, 즉 내가 일하는 곳과 주변 환경과의 부분에서 너무 역세권 따지지 말고, 즉 일자리가 내가 일을 하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주 쪽에 좀 방향을 좀 많이 실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서울에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올랐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럼 언제 사, 서울 거? 그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럼 언제 떨어져? 그러면 이게 다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서울 게 안 되면 서울에 내가 직장이 있더라도 경기도권에 집을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과거에는 60점, 70점 뭐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똥말똥 했는데 가점이 지금은 그래도 뭐 40점대까지도 당첨될 확률이 경쟁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높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청약 가점 점수가 기본적으로 30대 후반이다. 30점대 후반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점수를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빨리 신고를 해요? 아니면 아이를 빨리 낳아요? 아니면 부모님을 내가 부양을 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몇 년 쏟아부어요? 12년 동안 열심히 시간 투자해 학원 다녀, 학교 다녀, 막 잠도 안 자가면서 막 과외 선생님까지 들여다가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청약이 되고 싶다면 뭐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내가 이 동네에 꼭 살고 싶어. 그러면 그 동네에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는 택지가 뭔가 있다든가 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생각은 하지만 실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내가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1, 2년 내에 점수를 좀 더 높여서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시든가 아이 하든가 부모님을 좀 모신다든가 해야 내가 1, 2년 안에 점수를 더 높여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포인트가 뭐냐? 내가 정말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은 많이 해봐야 생각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물가가 됐던 부동산이 됐든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현 시점에서 조언을 드리는 건 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올리면 100%랍니다. 아니 비가 오게끔 기우제를 지내. 인디언들이 옛날에 100%래요. 근데 이 100%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오지? 100%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함정이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자, 현재도 하락에 대해서 지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상승에 대해서 지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포인트를 볼까요? 지금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하락합니다 해서 7년 만에 지금 하락주기 살짝 맞아가지고 7년 만에 한 번 맞은 사람 있다. 요즘 신났어.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못 맞추다가.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오른다 떨어진다 이 기준에 대해서 말에 현혹되시지 말고 이 정확한 역사적인 데이터 근거를 믿으시고 무주택이신 분은 소유를 위해서 한 번 더 신경 쓰실 수 있는 어찌 보면 반대로 기회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걸 참고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생각만 많이 하실 게 아니라 행동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집 마련을 위해선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죠. 1주택자분들은 보유하시고 2주택자분들은 상급지로 갭차가 좀 더 줄어들었을 때 갈 수 있게끔 좀 꾸준하게 좀 보시는 부분. 이런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신도시 뭐 보상이라든가 요즘 뭐가 있습니까? 이런 환지가 또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런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을 해서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세금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 지인 조언들 특히나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입장은 내가 다주택자다, 뭐 2주택자다, 1주택자다, 무주택자다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 주택이 지금 많으신 분들은 세금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급할 게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막 팔고자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시청자님들. 왜? 급할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세금 완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주택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다 잘 팔아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뭐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있어서 이런 세금 혜택을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급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1주택자분들, 이거 팔아서 지금 무주택으로 만들까요? 요거 상황 참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할 게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유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럼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는 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청약을 하실 때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딱 원하는 데가 뭐 하반기에 뭐 하남이 나온다. 그럼 하남에서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주소지 이전을 하든 뭘 하든 뭔가 이루어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건 없지만 내가 정확하게 주택이 없으시든 하나든 두 개든 다주택이시든지 간에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 중에서 그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조금은 쫓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조언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경거망동해서 막 저지르고 얘기하시기보단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어찌 보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집중해서 집 마련도 되시고 오히려 또 상급지로도 갈아타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으로서 결론 지으시기보단 어찌 보면 요즘이 어찌 보면 부동산을 급하게 투자할 게 아니라 주택을 급하게가 아니라 한 번 더 두드리고서
올바르게 투자를 하거나 집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발 제가 하라는 거, 하시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하지 말라는 건 좀 한 번 더 이거 하지 말랬는데 좀 요렇게 해석을 좀 극명하게 하셔서 투자에 좀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좀 조언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성공하는 부동산 자산 관리와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 정말 이 말 저 말에 휩싸이게 되게 딱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의 무게 중심 본인 안에서 딱 세워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락장 속에서의 이 청약 전략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전략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현훈 전문가님의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정보는 이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부로도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전화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혹시 앞으로 전망 같은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토지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전남 순천시 네. 해령면 월전리 네. 469-6번지요. 네, 469-6번지 순천 해룡면의 월전리 토지 보유하신 지 좀 오래 되셨을까요? 10년 넘었어요. 10년 정도 넘었고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지금 좀 정리할 마음도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순천의 토지네요.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토지인데요. 보유하신 지도 좀 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듣고 이제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뭔가 정관가는 또 순천시다 보니까 좀 전망이 좀 좋을 것도 같은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순천에 농지가 있으시네요. 예, 농지예요. 예, 마을에서도 뭐 가깝고 참 농사 짓기도 좋겠어요, 시청자님. 예, 좀 편리하죠. 그렇죠. 바로 앞이니까.
예. 그 동네 뭐 이장님이랑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 이제 보면 이렇게 뭐 마을 회관이랑도 가깝고 뭐 근처에 뭐 물도 흐르고 교통도 좋고 모든 것들이 참 좋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문의를 주셨다는 거는 뭔가 좀 만족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면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예, 맞아요. 예. 조금 전망이 있을 것도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여수광양 순천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곳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율촌산단 해가지고 요 주변에 세풍이라든가 해령산단이라든가 개발이 많이 되게 되면서 광양국가산업단지와 맞물려서 여기가 개발이 엄청 돼서 부동산, 시청자님처럼 농지라든가 산을 보유하시다가 부자 되신 분들이 여수광양 순천에 꽤 많이 계세요, 시청자님. 자,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건물이 생기고 자산이 늘어나고 막 서울 상경하고 그럼 그런 일들이 현재도 발생을 하는데 약간 시청자님 부동산이 좀 2% 아쉽습니다, 시청자님. 네. 좀 거의 다 왔다고도 좀 봐도 되는데 2%가 좀 부족해요. 볼게요. 자, 오른쪽에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그리고 네. 하이파크라든가 신대배우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북쪽에 보시면 풍덕지구 도시개발 아세요? 예, 알아요. 예. 그리고 왼쪽에 또 보시면 순천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똑같은 이렇게 농사 짓는 지역이고 전부 다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개발이 다 됐어요, 시청자님. 네. 자, 그럼 모습을 보니까 시청자님 거 빼고 다 개발됐네. 그죠? 맞아요. 거기. 시청자님 거 빼고 다 개발됐어, 이게. 예. 그러면 여기만 개발이 되니까 막 답답하고 화딱지가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예. 아니, 다 되는데 내 건 왜 안 해줘? 자,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개발이 되면 시청자님 건 안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도 한 4년, 5년 전에 사람들이 여기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시청자님. 네.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런 개발들이 진행을 하니까 그래도 일부가 4배, 5배 올랐어요, 시청자님. 네. 요 주변 라인에서. 근데 우리 시청자님 요 부동산 자체가 동네가 딱 농사짓기 좋잖아요, 시청자님. 예, 농사 짓기는 좋아요. 농사짓기는 너무 끝내줘. 그럼 이제 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변에 또 순천만 요 국가정원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요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 안쪽에 대한 개발 자체가 빠른 시간 안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한 4년 좀 더 계시든가 현 네. 시점에서 안 오른 게 아니라 그래도 4~5배 올랐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일부 차익을 해서 갈아타시는 게 좀 둘 중에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시청자님 입장에서 한 4년 정도 기다리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한 네. 4년 정도 계시자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여수광양 순천 자체가 지금 남쪽으로 경전선이라든가 복선전철 나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요것 때문에 요 부산이랑 요런 교통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창원도 그렇고 요 진주도 그렇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만 좀 더 계세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여기도 여기만 보면 여기만 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개발하면 참 입지는 좋은데 요 주변에 이게 농림지역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현재 농림지역. 농사만 열심히 지어라.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도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런 걸 개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당장 될 건 아니고 한 4년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유는 주변이 어쨌든 개발이 풍덕지구 도시개발, 순천만, 도시첨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시청자님한테는 좋은 혜택이 가니까 한 4년 정도 뒤에는 지금보다는 얘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시청자님한테 조금 더 높은 가격 상승 압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4년만 좀 더 계시자고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점집 온 줄 알았어요. 아주 우리 시청자분 속 답답할 부분을 딱딱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옆에서 보던 저까지도 좀 속이 시원해졌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4년 정도 기다려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들어와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토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어느 지역 토지일까요? 충청남도 네. 홍성군, 네. 광천읍 네. 원림리 네. 산 73의 2. 네. 여기를 지금 한 20년 전에 제가 목장을 하고 싶어서 샀는데요. 네. 지금 그 전망이 어쩐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전망 한번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내가 태도를 결정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또 토지 고민이네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원림리의 토지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또 답답하시니까 전화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토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홍선의 광천읍인데 이름이 이뻐요. 우리 시청자님을 과거에 소유를 하셨는데 전망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하세요. 예, 수고는 아니고요. 즐거운 시간이죠. 네. 자, 홍성에 부동산이 있으신데 목장 용도로서 사 놓으셨다고요, 시청자님? 네네. 목장 지으려고 사셨는데 목장으로 운영하세요? 지금 벌목만 다 하고 개발을 지금 하려고요. 아, 개발을 하시려고? 네네. 건 아시죠? 그 개발 자금 여유가 내가 엄청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잘못하면 지방 가세가 기우는 건 아시죠? 예예. 예, 그래서 일반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분들은 건축이나 개발 같은 걸 예. 혼자 잘못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해서 개발하는 게 좋아요? 남의 돈이 들어와서 개발되는 게 좋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시청자님이 하시고 싶으세요? 예. 예. 어쨌든 일단 포인트가 지금 보면 갈색으로 나타나요, 시청자님. 네. 갈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죠? 네. 그럼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계획관리 지역이 투자하기 좋을까요? 옆에 있는 농사 짓는 게 투자하기 좋을까요, 시청자님? 글쎄요. 저도 지금 고민인데. 고민이시죠? 네, 예. 이게 하루 이틀 소유하신 게 아니라 오래 소유하시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네네네. 자,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샀다는 건 자산 가치를 늘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이제 용도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달라지고 바뀌는 곳 주변에 사시면 훨씬 성공 투자 확률이 좀 높지 않겠어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철원을 가시고 고성을 가시고 막 파주를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네. 이게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 막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럼 투자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통일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되고 나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하기
통일하기도 전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시청자님. 하기 전에 해야죠. 하기 전에 하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될 줄 알고. 자, 포인트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홍성도 투자를 하실 때 충남도청이 가면서 내포신도시 들어갔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홍성에서 큰 개발은 요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니까 여기가 개발이 되니까 이 주변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해선 철도 호재에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서울 뭐 근처 송산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 서해선이 이제 내년쯤 뭐 활성화되고 내후년 더 잘 되고 나게 되면 요 장항선과 이렇게 맞닿잖아요. 네. 서해선과 장항선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서 요 주변에 좀 좋은 소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조언을 드리면 시간이 좀 꽤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그죠? 네네. 일단 요 동네에서 거주를 하시고 내가 절대적으로 집 가까운 곳에 뭘 목장을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반대 의견을 드리진 않지만 투자 개념이 많이 담겨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말려드리고 싶기도 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로, 즉 시청자님이 여기 개발해서 시청자님이 투자를 하면 이 동네가 싹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안 달라져. 달라지는 곳을 가야 들어갔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나오기도 황금하기도 좀 좋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현 상태에서 홍성 내포 신도시 됐고 지금 홍성군에 좀 구도심 있잖아요. 네. 먼저 신도시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구도심이 되거든요. 네. 그 이 순서로서 좀 내려온다고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목장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하셔도 되지만 좀 약간 투자 개념도 좀 같이 섞여 있으시다고 한다면 좀 네. 말려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뭐 계획 관리가 좋아요, 뭐예요? 뭐 지천이 다 계획 관리인데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청자님? 글쎄요. 지금- 다 계획 관리요, 시청자님. 네. 다 도로 붙어 있어. 도로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중요한 건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네, 개발이 돼야죠. 근데 그거를 굳이 내 돈을 들여서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 주변에 뭐 공장이 들어오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든 주변에 큰 도로가 들어오든 그런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조언을 받아서 찾아가시면 되는데 내가 사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고 기다리면 올라요, 안 올라요? 글쎄요. 언젠간 올라, 언젠간.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 조언은 투자성이 좀 짙으시면 반대. 근데 난 여기서 무조건 먹고 사실 거니까 뭐 운영하실 입장이시라고 한다면 뭐 하셔야지. 뭐 제가 뭐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주변 입지 여건은 투자 개념이라고 한다면 좀 이른감이 좀 없잖아 있으니까 네. 오히려 좀 옆에 더 개발이 좀 되는 곳에 한번 둘러보시면 어쩔까. 그래서 뭐 더 상세하게 지금 도시화가 되고 달라지는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따로 한번 조언을 드릴 테니까 우선 요 부분은 한 번쯤 좀 쉬어가는 개념으로서 돌다리 두드리는 개념으로 한 번 더 상의를 하시고 결론 내리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건 저지르기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게 좋은 거예요. 벌써 다 하시고 다 개발하시고 하고 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시청자님? 예. 예. 그 좀 철도는 언제쯤 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내년 뭐 예정인 부분인데 내년 이제 내후년 계속 가야 돼요, 시청자님.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뭐 개발을 하고 역세권이 생기고 뭐 하는 건 좋아. 근데 일반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요즘엔 역이 많나요, 적나요, 시청자님? 예. 요즘엔 역이 흔해졌어요. 예전에 역세권 투자랑 요즘 역세권 투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역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돼요.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은 큰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인데 뭐 단기간 내에 뭐 1, 2년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두드려 봐야 된다 조언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원림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농장을 생각하시면서 20년 전에 이 매입을 하신 토지인데 뭐 거주를 하시면서 농장 하시는 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자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토지를 보유한 게 있는데, 네. 이거를 계속 뭐 보유를 하긴 할 건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마음은 보유 쪽에 갈긴 한데 그래도 전망이 좀 더 궁금하다라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네. 자, 시청자님. 예. 네. 지금 경기도 안성시 네. 공도읍 네. 건천리 네. 759-4, 네. 759-4. 759-4 이 토지. 네. 자, 이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경기로 가야 되겠네요.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토지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 중심축은 아직 보유 쪽인 것 같긴 한데 이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엄청 젊으십니다,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예, 20대인데요, 완전 목소리가. 그죠? 예, 자, 안성에서도 공도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네. 자, 안성에서도 지금 안성이 상당히 넓은데요. 안성에서도 이제 우측에 치우치는 분들이 계시고 안성에서도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안성에서도 이 평택이랑 가까운 요 공도 쪽은 괜찮아요, 시청자님. 근데 예. 이 공도에서도 빨리빨리 개발되는 동네가 있고 시청자님처럼 약간 늘어지는 동네가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함이 생기실 수도 있고 답답함이 있으실 수도 있는 지금 부동산입니다, 시청자님.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건 평택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평택이 그렇죠. 잘 나가면 시청자님한텐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 상태에서는 이 도시가 평택 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시죠? 예, 예. 예, 이렇게 뒤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되고 빨리 되고 안성 IC 주변이 더 좋아지고 하면 좋겠지만 약간은 개발들이 여기가 좀 확산이 지금 빠르진 않은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으신 거고 그래도 제가 희망적인 좀 메시지를 좀 드리면 지금 진이 산단 아세요? 예, 예. 예, 이 진이역 오산역 쪽에 있는 거. 그래서 평택이 지금 막 출퇴근 막 점심 되면 평택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길 막히고. 예, 그래서 우회도로를 새로 또 만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천안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는 개발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이 천안 라인이랑 연계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도로가 돼서 천안이랑 뭐 BIT라든가 뭐 종축장이라든가 막 말 많잖아요. 예. 지금 천안 시장님이 해맑거든요. 개발을 많이 하니까. 개발 많이 하면 세수 걷어요, 못 걷어? 걷죠. 그럼 걷으면 뭔가 업적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좀 좋은 혜택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개발에 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쵸, 그쵸. 그럼 순서는 뭐냐? 어쨌든 이 주변에서 힘이 제일 강한 건 여기
삼성. 이제 네. 삼공장도 이제 파워풀하게 돌아갑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GTX와 환지 사업이 이쪽에 돼요, 시청자님. 아, 예, 예. 예, 그러면 이 기운이 평택역까지도 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럼 평택역 주변에도 지금 주공 과거의 단지들이 개발을 하죠, 시청자님. 그러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린 부분들이 요거. 한 분은 그거 팔려다가 안 팔아서 그 당첨받아서 행복하시고, 한 분은 그냥 가라니까 가셔가지고 잘 되셔서 또 행복하시고. 그래서 현 상태는 지금 당장을 보시기보다는 이게 25년까지예요, 역세권 포함해서.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한 2년? 네. 2년 반 정도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니, 저는 한 10년 정도는 들고 있으려고 했었거든요. 10년은 들고 계시려고 했다고요? 네, 그쪽에 이제 그거 말고도 한 만여 평 정도가 더 있어가지고. 아, 이거 말고도 만여 평이 더 있으세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는 기본 한 2년 반 정도는 좀 보시자. 2년 반. 네, 3년까지는 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네. 이 GTX 뭐 지제형 라인과 환지 그리고 천안으로 내려가는 요 도로 이어지는 이 호재가 네. 보통 호재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아, 예. 큰 호재여서 그 주변에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아, 특히 바로 오른쪽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예. 그럼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과거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무엇보다 투자를 좀 잘해 놓으신 분이 성남 아시죠? 네. 성남에 시청자님처럼 땅 있으신 분 건물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 건물 몇 채는 올리셨겠죠. 용인도 부동산 보유하신 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수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잘 됐죠? 그럼요.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시청자님 그 정도의 이제 넓은 평수가 있으시다는 건 참으로 좋은 거고 네. 일단 뭐 단기간에 빨리 치고 빠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고수들은 오히려 시청자님처럼 해요. 그냥 좋은 거 사서 그냥 묻어놔. 부동산은 돼. 근데 요거는 뭐 멀리 보시는 것보다 우선 호재로만 지금 정리해 놓고 봤을 때는 2년 반 정도만 좀 계셔도 좋은 네. 매수자라든가 좋은 이런 개발, 확장 압력을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2년 반 정도만 좀 더 계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부자들의 마인드는 다른가 봐요. 한 10년 정도도 더 기다릴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이 안성시 공도 건천리 토지 2년 반 정도만 보유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반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요. 정현은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은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